빨리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35살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나고 자랐고 제주도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이곳에 남편을 만나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육아 돌봄 정책이 순으른 돌봄 사업의 도움을 받아 이웃들과 함께 품앗이 형태의 공동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순으른 돌봄 사업은 제주 고유의 상부 상주 문화인 순으름에서 따온 말로 2016년도 18개의 공동체 성장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20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어서 1,006가구 3,739명이 혜택을 받아 공동 육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지원 범위와 지원금이 상향되어서 각 공동체의 인원수에 준하여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 또한 임산부 포함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조손가정 그리고 중학생을 키우는 양육가정까지도 최소 3가정 이상 모여 매년 1월 공고하는 순으른 돌봄 사업에 지원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돌봄비를 지원받으며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6살에 아이를 처음 출산한 이후 친정도 육지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함께 아이를 키울 지인도 없고 기댈 곳 없이 육아를 하며 막막하던 그때 아이가 생후 60일 때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동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지만 공동 육아를 하면서 함께하는 돌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저희 가족도 더 큰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넷째 아이까지도 계획을 할 만큼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째 봄이가 태어나고 여름이 가을이가 차례로 태어났으며 다가오는 6월에는 넷째 겨울이까지 태어날 예정입니다. 순으름 돌봄 사업 덕분에 저희 집에는 사계절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 사업은 단순 돌봄을 넘어 삶의 형태를 바꾸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처음 남원읍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역 특성상 육아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아이를 갑작스럽게 맡길 센터나 학원이 부족하다 보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모아 순으름 돌봄 사업에 대해 알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이가 있어서 간식비라도 부담이라도 덜고 등하원만이라도 마음이 편한 육아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였고 3년 전 처음 공동체를 결성하였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13명이었지만 순으름 돌봄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육아를 이어오면서 공동체 구성 가정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서 올해는 아이들이 1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육아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압축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다만 제가 2017년도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데리고 육지에 나갈 때마다 순으름 돌봄 사업과 순으름 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지만 현재 2026년까지도 공동육아 사업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건 없고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만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특별한 혜택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 동시에 이러한 좋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저와 같은 육아 돌봄 공백을 겪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공동육아 돌봄 사업의 전국 확대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하고. 네. 아까 4번째 출산을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준비라고 하는 단계가? 이미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군요. 이제 그거와 직접 관계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육아, 양육 지원 뭐 그런 건 열심히 할 텐데 최근에 그 출생률이 1월 기준으로는 0.99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1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일부에서 그 말고도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0.8를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보통 0.7 초반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아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올라가고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뀐 그러니까 출생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드디어 출생률이 상향한 것일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유가 뭘까?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의 부모가 소위 베이비붐 세대, 이재명 세대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들 워낙 많이 낳아서 그 워낙 많이 낳은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결혼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미뤘다가 원래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는 게 몰린 게 아닐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가 가장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결혼 안 하고 버티고 그냥 혼자 살아봤더니 이건 아니야. 제가 좀 해봤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버릇 때문에 어차피 세상살이 다 그래.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꽤 있어요. 현장에서 그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비율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늘어나고 비율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통계적으로. 난 혼자 살래. 결혼 혼자 사는 게 좋아. 능력만 된다면. 이게 지금 비율이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그래도.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내가 그 통계를 봤는데 그게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 그 세대 구성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중첩이 돼가지고 가장 흉악하게 나타난 결과물이 출생률 저하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